충격을 바꾸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많은 종목들이 급락하고 있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을 체크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오늘 시장 먼저 체크 한번 해보게 된다면 시장의 흐름 자체가 아래쪽으로 이제 밀려 내려가고 있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머뭇거리다가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계속 설명을 해드렸는데 아무래도 많은 전문가들이 아직까지는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희망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또 내려갈 거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좀 믿기 싫은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듣고 싶은 이야기를 자꾸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갈 거다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지금은 시장이 호재가 없는 게 너무 극명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연준에서도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다, 금리 인상 천천히 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지 않은 것 같다, 금리 인상을 선제 조치로 해야 될 수도 있다, 고용지표 안 좋게 나오더라도 인플레이션이 온다면 결국 금리 인상은 빨리 서두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시장이 이제 진짜로 악재밖에 안 남아있는 그런 상황에서 악재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물꼬가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연준에서 말했던, 이제 파월 의장이 말했던 내용 때문에 이제는 시장이 또 내려가고 있고요. 그 말은 점점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기 시작하고 뭔가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하면은 시장은 계속 이렇게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자, 일단 오늘 3000포인트는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3020포인트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3000포인트가 무너지게 되면 반대매매 장세가 좀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게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신용 잔고율 때문이죠. 이 신용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부터 굉장히 많이 늘어 있는데요. 신용 투자를 하신 분들이 여기서 주가가 떨어지게 된다면 결국 증거금을 맞춰서 돈을 넣어줘야 되는데, 아마 연끌 대출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이 한도 끝까지 대출을 받아가지고 투자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 말은 주가가 내려갔을 때 증거금을 더 넣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은 결국 들고 있는 주식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3000포인트가 밀려 내려갈 때쯤이면 아마 반대 매매가 나오기 시작을 할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저기가 어떤 기준이 됐다든지 어떤 공식적인 자료가 있는 건 아니지만요. 그래서 이제 저기가 아무래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밑으로 충격이 한번 나올 수 있는데, 그 충격이 오게 된다면 역시 2800포인트 또는 2600포인트 이런 식으로 한번 일시적으로 쭉쭉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내려가는 건 하루아침에 내려가는 것은 아니고요. 한 일주에서 길게는 한 달 정도 걸리면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일단 지금까지 기다렸던 시장은 잡주가 급등하면서 횡보하는 시장이었고요. 이제 기다려야 되는 것은 매수의 기회인 거죠. 정말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하락을 하길 기다렸다라고 한다면요, 이제는 매수할 수 있는 기회, 나의 현금을 투입할 수 있는 기회를 기다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주식은요, 기다림의 미학이에요. 얼마나 잘 기다리느냐가 결국 나의 수익으로 직결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어떤 종목을 샀다고 내가 뭔가를 했다고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 지금 뭘 해놓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수익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상황을 수익이 날 수 있는 유리한 상황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 말은 결국 지금은 기다리는 것이 유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현금을 들고 있는 것이 가장 유리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어제 무료 강연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아무래도 하락을 하게 된다면 결국 그때 돼서는 매수의 기회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는 현금 들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전부 다 투입을 해야 되겠죠. 그 시기가 언제일지, 언제 어떤 시기에 나타나게 될지, 어디까지 빠질지는 우리가 같이 살아가면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되겠지만 지금 당장으로서는 일단 하락을 했을 때 기회가 온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경거망동하지 마시고 손절도 함부로 하지 마시고 그냥 종목을 들고 있는 게 맞고요. 현금 비중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손절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들고 어떤 상황에 놓여졌는지, 어떤 매수가와 어떤 비중인지를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보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손절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너무나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절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는 본인이 좀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그게 어려우시다면은 주챔쇼, 주챔콜 또는 이렇게 상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조언을 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저와 함께 하시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그렇게 안 하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강요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결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네요.
자, 일단 시장 내려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밀려 내려가고 있는데요. 뭐 이렇게 된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나 미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외 미국 시장도 빠져내려가고 있는 부분이고, 미국도 저점 깨고 내려갔고, 그리고 파월 의장이 이야기가 바뀌어 나가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장을 버티게 만들었던 것이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 안 할 거다, 한동안 안 할 수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했던 것이 이제 말이 바뀌었기 때문에 올라와 있는 그 원동력을 잃어버린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역시나 수급적인 부분들은 외국인들 역시나 산 만큼 계속 이렇게 팔아낼 수밖에 없는 단기적인 성향으로 들어온 이 자금들을 매도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오늘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에코캡 역시나 상한가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는데, 상한가가 풀릴 때 매도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지금 상한가 들락날락하면서 상한가가 뭔가 들어가긴 했으나 상당히 약하다라는 걸 느끼게 만듭니다. 보시면은 급등을 해서 점상한가 날아가긴 했으나 굉장히 아래쪽으로 빠져나가고, 그리고 상한가에 잠기지도 못하고 거래까지 굉장히 많이 터져 있다는 것은요, 저게 굉장히 많은 물량들이 팔렸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코케이크 같은 경우는 여기서 추가 상승해봤자 뭐 찔끔 올라가고 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고점이 될 것 같으니까 매도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뭐 MP라고 하는 기업은 상한가에 들어가서 잘 마무리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10% 이상 올라오고 있는 종목은 20종목. 일단 바른손 ENA부터 해서 바른손이 조금은 반등이 나와주면서, 급등이 나와주면서 오늘은 상한가 근처까지도 갔던 것 같은데요. 이런 기업들도 역시나 이제 오징어 게임, 요즘에 넷플릭스 핫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컨텐츠 관련주로 엮여 있고요. 덱스터 이런 쪽도 많이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컨텐츠 관련주,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주 이런 쪽들이 또 급등해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는 뭐 게임 관련주라든지 많이 빠졌던 기업들이 그냥 단순히 N자 반등이죠. 기술적 반등으로 슝슝 하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큰 특징이 있다라고 말하긴 힘든 시장인 거죠. 그리고 10% 이하로 빠지고 있는 기업들도 최근에 급등이 있었던 기업들이 대부분 다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뭐 세우글로벌 역시나 단기 급등하고 빠지고, 팜젠사이언스 단기 급등 급락, 대유플러스 단기 급등과 급락, 그리고 대원화성 바로 이제 어제 급등했던 종목이죠. 상한가 갔다가 바로 풀리고 있는 모습. 뭐 그 외에도 이제는 뭐 GW 바이텍부터 해서 KPM 테크 이런 것들도 밀리고 있고요. 솔고바이오 어제 급등하고 빠지고 있고, 현대바이오 급등했다가 빠지고 있고요. 체리브로는 그냥 여기 횡보하다가 지금 바로 밀려 내려가고 있는 모습. 저런 건 아마 실적이 안 좋을 거예요. 그리고 EMN 네트워크스 등등등 뭐 상장 폐지가 되고 있는 종목이라든지 급등을 했던 종목들이 이렇게 밀려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당장은 지금 뭐 이렇다라고 표현을 할 만한 종목들은 없죠. 상한가에 들어간 것도 지금 MP 들어가 있는데, MP는 뭐 하는 기업입니까? 뭐 메타버스 관련주입니다. 이것도 메타버스 관련으로 해가지고 기업이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광고 콘텐츠 이런 쪽도 이렇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 콘텐츠 제작 솔루션 뭐 이렇게 해서 광고까지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기업이 실적이 그런대로 괜찮기 때문에 지금 메타버스 관련주, 그리고 뭐 컨텐츠 관련주 이런 쪽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과거부터 살짝 이렇게 많이 올라왔었던 기업이었는데, 이제 꺼져 있다가 지금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하죠. N자 반등으로, 기술적 반등으로 상한가가 있어요. 이런 기업들 어떻게 될 수 있냐면요, 아까 봤던 이제 뭐 세우글로벌 또는 뭐 이렇게 대유 플러스와 같이 반등 나오고 바로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지금 이런 모습이죠. 지금 약간의 이렇게 되어 있는 N자 반등으로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와 있는 모습인데, 이거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바로 다음날 바로 빠져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MP라고 하는 기업이 상한가에 들어갔다고 해서 뭐 기대를 할 만한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바로 그랬거든요. 급등 다음 바로 밀렸고, 급등 다음 바로 밀렸고, 급등 다음 바로 밀리는 형태를 자주 보여줬던 종목이라서 지금도 계속 올라갈 거야 라는 느낌보다는 다음 주 화요일 장 시작하면은 빨리 매도하셔가지고 약간은 탈출하는 용도로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 그 외에 지금 상한가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은 역시나 에코캡, 이게 상한가로 마무리가 될지 종가에 확 흘러내릴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일단 에코캡도 고점일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바른손 같은 경우는 좀 더 치고 갈 수 있는 그런 힘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한 4,500원대까지 한번 욕심을 내도 되지 않을까. 그러나 들고 계시는 분들은 역시나 오랫동안 물려 계셨죠. 그러면 여기서 절반 정도라든지 3분의 1 정도 매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비중 관리를 좀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 외에는 체크할 만한 종목들은 없는 것 같고요.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시장 이제 저점을 깨고 내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저점 깬 초입부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저점을 이때까지 안 깨고 있다가 이제 처음으로 깨진 자리거든요. 그래서 저 자리가 깨졌다라고 한다면은 밑으로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락을 즐길 수 있으면 즐기시고요. 즐길 수 없다면 그냥 참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이 버텨야 되는 장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금이 있어서 즐긴다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즐기시면 될 것 같고요. 아주 즐겁게 즐기시면 될 것 같고요. 현금이 없어가지고 괴로워요 한다면은 이 악물고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금은 미리 마련했어야지 지금까지 뭐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지금은 어찌됐든 잘 참아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참아 보시길 바랍니다. 저점이 나오게 된다면 거기가 저점이라고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때까지는 이 악물고 버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의 역발상 부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